자, 안녕하세요. 인천여고학지문입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뉴욕 증시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니까 한국에서도 그대로 좀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뉴욕 증시의 모습인데 다우지수가 오늘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온 모습들 아주 특이하죠. 게다가 최근에는 요 240일 라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240일 라인에서 한 발짝도 못 올라가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를 돌파했다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러면 요 240일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냐?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25,000을 절대로 이탈하지도 않고 25,000에서 26,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25,500에서 26,000 사이에 그 한번 그야말로 정말 좁은 공간 500포인트 공간에서 계속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지난번에 6월 11일 날 요 개발하기 해가지고 하루에 뭐 6% 정도 내려왔나요? 요 개발하겠던 구간에서 6.9% 7% 내려왔죠. 개발하겠던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또 갭의 그 출발 지점을 더 위로 돌파하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계속 등락을 하면서 행보하는 모습이 참 이채롭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거기를 돌파할 듯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돌파를 하려는 그 동력은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기반으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의지,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S&P 500이나 나스닥의 모양을 보면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이 이제 언택트주들이 좀 조정받는다.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주들의 주가가 올라오는 것보다도 소위 언택트 종목,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의 그 하락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힘을 받았다는 거죠. 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의 주가가 살짝 밀렸고 나스닥은 좀 비교적 많이 밀렸습니다. 나스닥은 고점서부터 힘차게 좀 밀렸죠. 아침에 제가 쭉 소개시켜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가장 심하게 급하게 올라왔다가 오늘 장 초반에 16.21% 올라가면서 1800까지 갔어요. 1794.99달러. 거의 뭐 1800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물 받고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3% 정도까지 16% 올랐다가 마이너스 3%까지 내려오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들은 대개는 말이죠. 단기 계속 급등을 하다가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생기는 것은 조정의 신호입니다. 이게 조정의 시그널. 그러니까 하락 조정의 시그널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테슬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존도 같은 모습, 또 넷플릭스도 같은 모습이었죠. 테슬라와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이번 언택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언택트 시대에 가장 심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었다 한다면 요거 세 종목들이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조정받은 것은 언택트 종목들의 조정 시그널이다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5일선을 갖다 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은 조정인데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하긴 강하지만 그것도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뭐 그런 비슷한 그 흐름으로 보입니다. 종합지수가 오르는 것도 아닌 것이 내려가지도 못하는 것이 이런 이제 흐름이에요. 하지만 종합지수의 흐름 보게 되면 요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요렇게 지금 이제 위로 압박해가는 삼각 압박형은 맞아요. 삼각 압박형으로 계속 2200포인트를 돌파하려고 압박해가는 모양은 맞는데 다만 각도가 너무 느슨하다는 거지. 각도가 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각도가 너무 느슨해 가지고 이게 과연 2200을 돌파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주 애매한 그런 모습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60% 정도가 돌파 가능성이 있고 40% 정도는 돌파 못할까 6대4 정도로 이제 돌파를 조금 더 높게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쨌든 종합지수의 모습이 그렇고
코스닥 모습도 현재 보면은 그 코스피보다 좀 나은 편이죠. 이미 그 760을 돌파해서 이제 780까지 왔으니까 코스닥의 성장주 IT, 바이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다. 지금이 이제 BBIG 장세라 그러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게임, BBIG 장세다 그러는데 조금 더 낫다는 거죠. 조금 더 낫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죠. 크게 봐서는 이제 플랫폼 장세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언택트냐 컨택트냐의 싸움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언택트가 좀 조정을 쉬어가고 컨택트가 이제 키 맞추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컨택트가 좀 올라오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경제의 회복 국면,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제조업 PMI가 좋아지고 있고, OECD 경제 순행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또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1.9%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에는 5.0%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 근거, 또 배경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한국 수출도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다. 3월에서 5월까지의 수출이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7월부터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33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7%, 상당히 큰 폭 개선이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이상 넘어갔는데 크게 개선되고 있다. 또 업종별로 보더라도 반도체가 7.7% 수출 증가, 자동차가 7.3% 수출 증가, 선박 수출이 307% 수출 증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계, 자동차 부품 같은 것은 좀 부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인데 과연 오늘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봤는데, 지금 이제 컨택트하고 언택트가의 줄다리기, 주도주 경쟁, 그런 정도로 보여져요. 일부 컨택트 종목들이 반등도 하지만 언택트가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닌 것이, 뭐 가도기적 성격, 뭐 하기야 뭐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겠죠. 어쨌든 언택트 종목이 밀리지도 않는 모습이면서 컨택트가 또 강하게 어제는 하루 반짝했는데 오늘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원래 이제 시세는 이어져야지 시세죠. 시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세를 의미하고, 그것은 연속적인 어떤 가격의 움직임이 시세 아닙니까? 근데 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또 뭐 KB금융신한지주,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게다가 호텔신라 이마트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아직은 추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언택트 종목들의 대표 종목들의 흐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린 뉴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한번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택트 종목들의 대표 종목은 카카오죠. 카카오 네이버인데, 자, 카카오 이제 주가가 이게 만약에 넷플릭스나 또 그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들의 하락처럼, 또 아마존처럼 고점에서 크게,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들 종목군들은 아주 고점에서 크게 확실하게 연봉이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확실히 연봉. 자, 넷플릭스도 저렇게 고점에서 확실한 연봉, 아마존도 확실하게 연봉, 테슬라 역시 더 큰 연봉이죠. 저렇게 크게 단기로 급등도 했거니와 또 위에서 강하게 연봉도 나오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종목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카카오 오르긴 올랐지만 오름폭 자체도 크지도 않았고, 게다가 고점서 연봉 자체가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 벌써 엊그제부터 조금씩 그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조정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이게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카오가 적어도 한 32만원 정도, 33만원, 32만원 정도, 아니면 30만원까지 이 정도로 좀 조정이 나와야 조정인데, 그래야 또 치고 막 가는데, 아직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을 만한 낌새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과감하게 매수하지 말고 관망,
뭐 매도할 필요도 없죠. 이 시대의 대장주인데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 시대의 대장주인데 매도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매도는 아닌 것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둘 다 2%씩 하락인데 네이버도 뭐 크게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매도의 시그널이 발생하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매도의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현재 오히려 이렇게 가면은 저점 매수에 구간을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 뭐 21선 치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1선 아니라 조금 더 위에서 형성이 되겠지만 오히려 뭐 이렇게 슬슬 조금 조정받는다면은 뭐 21선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좀 이제 이렇게 좀 저점 매수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아직까지는 크게 그 전략상의 변화 없이 그냥 보유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오면은 저점 매수 한번 잡아보자 이런 이제 전략으로 가겠다. 또 테슬라와 관련된 우리나라 2차전지도 보면은 그렇게 잘 올라오던 LG화학의 주가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진 않습니다. 뭐 거의 하락 변동이 없죠. 테슬라가 저렇게 내려갔는데 아까 테슬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저렇게 이렇게 큰 음봉을 냈는데 주가가 $1000에서 오늘 아침에 $1800 근처까지 단기간에 한 2주 동안에 80%가 올랐다가 고점 찍고 확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뭐 그 LG화가 뭐 그렇게 뭐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천천히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55만원 근처에서 약간의 음봉 날까 말까 하다가 음봉도 아니야. 이건 또 양봉이야. 5일선 따라가는 모습 1.83%. 이야, 이건 뭐 하락도 아니죠. 자,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점 위로 쭉 치고 올라가서 40만원 근처까지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그리고 뭐 단기간에 또 시세가 급 분출하는 그런 모습도 아닌 40만원 근처에서 그냥 행보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를 굳이 매도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SK이노베이션은 아직 뭐 올라오지도 않았어.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굳이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그 반도체에서는 제가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SK 머티리얼즈, 이거 이제 머티리얼즈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진세미캠도 그렇습니다. 주가가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 지난번에 좀 올랐지만 그 다음부터 뭐 ENF 테크놀로지는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뭐 크게 밀리지도 않네요. 천천히 우리나라는 정말로 신사의 나라인가 봐요. 테슬라처럼 급등하지도 않고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런 주도주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흐름들이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20일 지지를 받으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이렇게 동진, ENF, SK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또 중요 주제가 그린 뉴딜이죠. 그린 뉴딜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린 뉴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린 뉴딜이 일단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그린 뉴딜을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오늘 청와대에서 보고를 한다 그래요. PPT로.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수소인프라,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청와대에서 하는 오후 예언을 한다니까 그 얘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의선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수소인프라, 재생에너지 이쪽을 한다 그래요. 또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가 나와가지고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또 얘기한다 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제 뭔 얘기가 나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제 관련주들 흐름들이 조금 좋게 나오죠. 그래서 배터리라면 뭐 우리 배터리 LG화학과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배터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하면 뭐 다 아시는 종목들입니다만은 오늘도 뭐 코오롱 머티리얼 24% 올랐고 뭐 동아화성이 8% 올랐습니다만은 시노펙스 27%.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정의선 회장의 청와대 발표 때문에 주가 좀 올라온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좀 올라왔던 것 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북주에 관련된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남북주에 관련돼서도 오늘 그 보니까 북한에서 상당히 좀 오랜만에 좀 긍정적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북한이 지금까지 약 3주 정도 막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남한에 대한 비난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 대한 비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북한에 나온 얘기가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하고 임종석 특보를 그 중심으로 한 그 어떤 그 대북 라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이런 그 매체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그래서 그렇다면은 통일부 장관이나 뭐 임종석 실장을 중심으로 임종석 그 지금 특보죠 중심으로 해서 뭔가 모종의 북한과의 접촉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박지원 이제 국정원 지명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뭐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남북주들도 조금 좀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우리가 남북주는 지금은 이제 좀 매도하고 있다가 좋은 자리에서 다시 사자라는 얘기죠. 아직은 사지 말자. 그래서 좋은 자리를 노리는데 좋은 자리라는 게 뭡니까? 좀 싼 자리죠. 싼 자리. 좀 내려와서 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이제 그 전략인데, 아무튼 대하티아이나 푸른기술이나 부산산업이나 일신석지 아난티 이런 종목들 조금씩 좀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 잡아놓고, 또 임종석 실장이 또 평양에 가든가, 아니면 박지원 대표가 북중에서 누굴 만나든가, 아니면 뭐 한 분님에서 뭐 접촉이 있거나 뭐 그런 식의 뭐 어떤 또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북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텐데, 어쨌든 일단 남북주들도 지금 재료가 수면 밑에 딱 잠재하고 있다. 수면 밑에 딱 가라앉아 있으면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첫 번째, 언택트주의 대표 종목은 팔지 말자. 또 좀 더 좋은 자리가 오면 추가 매수로 가자. 언택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언택트 종목은 현재 사기에는 좀 덜 빠졌고 팔리기에는 안 빠지고, 좀 뭐 뭔가 고점 징후가 보인다면 팔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사실 뭐 올라온 것도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죠. 카카오 34만원인데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그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의 주가에 비해서는 뭐 오름폭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카카오 네이버는 언택트의 대표 종목인데, 자,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 네이버는 이렇게 좀 행보 조정을 하게 되면 뭐 나중에 한번 다시 강력 추가 매수 관점으로 가보자. 지금 들고 있는 거 계속 보유하자 하는 것이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100년 대계를 꾸리는 그런 이제 쪽이니까, 오늘 청와대에서도 그린뉴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는 배터리다. 뭐 이런 얘기 같죠?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 수소차다, 전기차다, 이런 식의 얘기 같으니까, 관련하여서 오늘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그 브리핑 얘기도 좀 듣고, 지금 이제 현대차가 예전에는 수소차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전기차로 많이 선회한다 그래요. 선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그 기아차의 전기차 전략, 또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의 배터리 전략, 뭐 그 외에 LG화학과 삼성 SDI의 배터리도 봐야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좀 결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그 관련돼서 LG전자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 자동차가 의외로 괜찮을 것 같다. 뭐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들도 좋아지고 있다. 조선주가 최근에 카타르 수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들 그 사실은 경기 민감주들은 너무 바닥에 있어.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점에서 하면 좋은 이제 결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뭐 LG전자 같은 것도 괜찮네요.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 또 오늘 뭐 대부분 금호수교 같은 것도 괜찮고 좋죠. 그다음에 뭐 CJ라든가 SK 디스커버리 뭐 이런 것들, 또 바이오에서도 SK 바이오팜은 언제 그 하락을 멈추나요? SK 바이오팜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자 191,500원인데 SK 바이오팜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오늘 화이자가 백신 개발한다고 하니까 관련돼서 뭐 종목들, SK케미칼이 이제 백신의 원래 원조죠. 백신 SK케미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종목군들의 흐름들 비교적 뭐 나쁘지 않죠. 현대약품, 또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한다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사실 뭐 셀트리온도 사실은 개발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셀트리온은 이제 약보합 정도 진행되고 있냐. 하여튼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서,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전체 장이 조정이다. 첫 번째, 경기 민감주 저점 매수 좋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기아차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 저점 매수 좋다. 요것들 이제 조만간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 이제, 그리고 전기차하고 플랫폼은 계속해서 보유고 기회를 누리자. 언제 한번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몰빵에 들어갈 기회를 누리자.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은 오늘 오후에 청와대 보고가 있다니까 그 이후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좀 보자. 또 남북 재료주들은 아직까지 흐름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남북 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하루, 장이 좋습니다. 2200을 돌파하면서 급등장이 곧 나올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